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 불린 지 오래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일단 톰 소여의 성인 소여랑 같은 영문 표기를 하고 한문으로 표기하면 그 사라질 소라는 한자를 써서 매일의 내가 사라지면서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제일 큰 화두는 안무인데요. 안무랑 관련해서 몸짓과 사유를 잇는 방법을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일이나 작업에 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과 글을 넘어서 몸으로 만나는 인연들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만나는 인연들을 가장 반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치에 휩쓸려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휩쓸리고 말 때 가장 우울감을 느끼고, 그럴 때는 대부분 비건 식사를 직접 만들거나 얻어먹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품은 작고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만큼의 능력을 활용해서 선물하는 걸 즐겨하고, 평소에 대면대면한 분들한테는 친절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까슬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이거에 관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의 나에 관해서 저는 막 어린 시절에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대부분 헤르미온느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뭘 하든 손들어서 되게 똑부러지게 발표하길 즐겨하고, 그거에 뿌듯해하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모범적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아했고, 그러기를 항상 바라면서 커왔던 아이였던 것 같고, 뭔가 일반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기에 제가 외동딸인 것과 맞이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주변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그런 아이가 됐던 것 같은데, 크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나이가 되기까지 깨져갔고 지금도 여전히 깨져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그랬던 것 같다. 시작. 일단 필명이라고 하나요? 작가명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나도 작가 혹은 작업자가 되고 싶다는 그냥 그런 생각에 나도 이런 이름 하나 있으면 좋겠다로 시작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놀다가 서로 그런 걸 지어줘 보자 해서 그냥 막 이상한 이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톰 소여의 모험에서 이제 소여를 가져온 게 시작이긴 했어요. 그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도 그거랑 후클베리 핀의 모험 그 시리즈 좋아해서. 근데 소여라는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이거 얘랑 진짜 착붙인데 하는 그 분위기가 착 만들어져가지고 야, 너 이거 좋아, 나도 좋은데? 그 원래 별명이란 게 잘 없어가지고 너무 설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걸 처음에 필명 혹은 별명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 특히 교회 그 이름이 되게 많죠.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어가지고 소여라는 이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고, 나름의 뜻을 부여하다 보니 더 뭔가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면 개명을 해보자 해서 인터넷 개명으로 이렇게 해서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개명한 지. 처음에 딱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이름 예쁘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이런 얘기도 막 처음 듣고 그땐 저도 익숙치 않을 때였는데 내 이름이 신기해하면서 점점 적응했고 이제는 옛날 이름보다 소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진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그 계절,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을 재료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고 그거와 비슷하게 계절에 맞는 옷을 사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든 생각이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나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 갖고 싶은 옷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계절에 맞는 옷, 예를 들면 뭐 이런 맨투맨은 뭐 봄, 가을에 겉옷 없이 입는 옷이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옷을 보고 사는 것 같아서 계절마다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옷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 바로 나오고요. 설날에 갔다 왔구나. 너무 최근인데 그 엄마 아빠랑 캠핑 갔다 왔는데 용인 자연휴양림이라고 거기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닫혀 있다가 그 이전에 엄청 많이 갔던 데거든요. 근데 이제 열려가지고 오랜만에 가서 갔는데 첫날 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7cm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막 나무도 많고 눈도 많고 아주 휴양지대로구나 하면서 눈 속에서 캠핑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다. 한 가지요? 한 가지? 일단 환경이 막 몇 명이서 같이 차려 먹는 식사보다 혼자 먹는 식사의 횟수가 많다 보니까 뭔가 그 메뉴 자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재료라던가 레시피 자체가 좀 간소해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떠오르는 거는 토마토, 두부, 그 뭐지? 양파 이런 게 항상 이제 냉장고에 많이 사다 놓거든요. 그러면 걔네를 다 이제 토마토, 양파 썰고 두부 으깨서 같이 볶는 거죠. 토달볶이라고 많이들 해 먹는 건데 이제 달걀을 두부로 바꿔서 해도 충분히 식감이나 맛이 또 다른 게 맛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를 자주 해 먹어요. 이게 막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은 아닌데 그냥 입맛 없을 때나 소소한 날에 언제든 해 먹어도 맛있게 한 끼 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근데 요리를 항상 다르게 해 먹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딱 하나만 메뉴를 정해 두지 않고 뭐 방금 얘기했던 토두볶을 뭐 변형해서 다른 재료를 넣어서 그냥 있는 상황에서 매번 변형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소스는 네,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게 막 옛날부터 아니고 좀 자취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간을
딱히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싱겁게 먹기도 해서 일단 소금 후추 베이스를 해서 더 필요하면 간장이나 아니면 케찹을 또 넣어 먹어도 사실 반 이상은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소스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넣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가족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더 심하거든요. 막 뭐 예를 들어 귤을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놓으면 아빠가 다시 보고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있던 그대로 놓기 위해서 막 서로 막 자기 그 기억에 막 의존해서 막 정말 딱 정확하게 그 있는 자리를 뭐 이런 이불도 끝에가 이상해져 있다. 그럼 다시 자기가 꼭 해가지고 놓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 봤어요. 근데 너무 약간 좀 변태 같기도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심한 부모님이랑 자라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긴 것도 있겠고 이 집 자체도 처음에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가구를 많이 놓지 말자. 최대한. 그래서 그냥 좀 공간을 최대한 트이고 넓게 해서 몸도 넓게 풀 수 있고 춤도 여기서 출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먼지도 최대한 덜 쌓이고 어떻게 하려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 좀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어찌 하다 보니 들어오게 된 그런 물건들은 다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머리를 빗는다. 그럼 머리빗이 있는데 가서 머리를 빗고 다 빗는 걸 이제 끝내고 뭐 머리빗 거기에 놓고 다른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뭐 작은 사소한 행위에도 좀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긴 해요.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거의 전염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엄마랑 이렇게 싸우고 돌아섰는데 엄마가 울고 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내 쫀심도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빠가 그래도 가서 먼저 너가 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갔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운다. 이런?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울면 같이 울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울었던 건 그때였던 것 같고 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고 약간 살짝 이렇게 글썽 이런 건 그래도 그거보다 더 최근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막 살다가 이제 최근에 자취한 건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그래도 살아계실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글썽. 그게 너무 애증의 관계여가지고 울음까지는 아니고 글썽 정도 했습니다. 이렇다 할 그 극도의 우울을 겪어보진 못했는데 근데 평소에 이렇게 건강하게 쏟아내는 그런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또 그 우울과 눈물의 관계는 잘 모르겠기도 해요. 저는 아직.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울 일이 없는 건지 그냥 제일 직관적으로 그걸 느낄 때는 옆에 사람이 담배 피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주변 동기들이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쯤은 나도 필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근데 지금까지 일단은 안 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강함이 제일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연기 안 맡으려고 간접 흡연 안 하려고 이제 옆에 딴 데로 갈 때 그때 좀 느끼나? 그런 거 같고.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건강을 생각하는 기준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가장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거예요. 똥을 잘 못 쌀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배변 활동을 너무 이렇게 잘하는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되게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친한 친구들한테는 막 되게 자주 하고 이 얘기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먹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너무 그 답답함? 이 아랫배 여기가 너무 이게 답답해서 되게 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좀 치유가 됐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유산균을 내 돈 주고 처음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치니까 분명히 뭐 편의점이나 막 약국 이런데 막 푸른 주스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다 이제 찾아봤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다가 막 먹는 거 자체도 좀 이렇게 그 배변 활동에 좋다는 그냥 그런 걸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의 문제인가 봐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몸에 대한 그 인지가 약간 병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려고 정신적으로는 막 압박을 주는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막 너무 집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조절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 2명이랑 이렇게 셋이서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다른 학교로 이제 각자 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은 적이 처음이어서 나름 막 보고 싶은 적도 많고 이랬는데 진짜 주기적으로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더 찾아가려고 하는 그룹이 여기구나 또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다 예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항상 재밌고 그냥 평소에 시시덕거리는 그 코드도 너무 잘 맞고 그냥 계속 잔잔하게 재밌고 웃겨서 찾게 되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글이든 말이든 뭔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은 문자든 그런 걸 이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나름의 깊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질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언어와는 다른 면의 뭔가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뭔가들 중에 하나가 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몸짓과 사유 생각을 잇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과 글, 그리고 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탁 하고 맞아 들어갈 때, 연결될 때 그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춤 자체를 공부하는 데에 이런 개인적인 의미도 있고, 사실 그냥 춤출 때 행복한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춤출 때 기쁘고, 그러니까 남의 춤을 따라 추는 것도 재밌고, 내 춤을 만들어서 남과 나누는 것도 재밌고, 춤을 활용해서 다양한 뭔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사실 다른 예술 분야들만큼 연구가 덜 된 분야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지에 뭔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알아갈 수 있는 분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계속 춤을 추고 또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용을 전공해서 뮤지컬 안무가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연극적인 언어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무용 그리고 안무라고 했을 때 얘를 사람들이 그냥 그 춤 자체로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밖에 이 춤을 뭔가 언어로 최대한 구현, 설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맞아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춤 작품이 있고 이거에 대한 큐레이션을 쓸 때 이제 이게 서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얘를 읽으니까 이런 작품이구나가 동시에 좀 확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이때에 쓰이는 언어, 문자를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작은 작품들도 사실 하나하나 큐레이션을 다는 작업을 했고, 저한테는 그게 좀 중요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춤 자체로도 흥미가 있으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감상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기도 했고, 그런 류의 언어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춤 안무 작업 이전 이후에 충분히 그 글 작업, 테이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이사이에도 계속 하는데, 우선 춤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뭔가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다 이 작품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뭔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학기 시작되면 뭐 제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내가 어떤 걸 굳이 무용 작품 공연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과제여서 해야 되지만 하여튼 내가 언젠가는 생각했어야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10가지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필연적으로 내가 무용 춤이라는 그걸 써서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건 뭐냐 했을 때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만 비거니즘에 대한 것도 풀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제 비거니즘이라는 주제로 하는 전시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운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작업에 작품으로 올리지 않은 버려진 사운드들을 폐기된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걸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나의 어떤 비거니즘의 일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자원이 순환되는 개념처럼 자기의 사운드 작업물을 다시 폐기된 걸 재활용하는 그런 작품을 올리신 걸 보고 나도 내 움직임 어떤 소스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뭔가 다른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비거니즘이란 주제로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무용 춤 작품을 볼 때 이제 어쨌든 시각, 눈으로 보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그런 무용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장애 예술주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무용 음성 해설이라는 해설을 통해서 이제 무용 작품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크리틱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 가지면서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외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춤을 감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뭔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에너지나 일어나는 바람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청각적인 거라든지 등등의 감각을 동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유럽권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썼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 측근인 선생님께서 이걸 직접 시연하시기도 했어요. 그 무용 음성 해설이란 것이 이제 무용 작품이 있으면 그걸 말로 이제 구두 언어로 최대한 그걸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뭐 무용수가 한다름에 뛰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이동한다. 그때 뭐 손가락은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정말 해설하는 그러니까 작품이 시연되는 동시에 말로 해설이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시연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그 무용 음성 해설이 가진 한계라고 하면 어쨌든 눈으로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해설로 가져온다는 게 어찌 보면 시각만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시각 외적인 다른 감각을 더 불러올 수 있는 게 뭔가 무용 음성 해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시각을 더 강조하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한계에 대한 지적 같은 걸 했었고 그래서 뭔가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무용 작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고민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몸으로 천천히 이제 그 어떤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6A 정도의 길이의 뭐 동작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해둘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이 다음 동작 움직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으로 이걸 일단 우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배어 나오게 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춤 작업을 할 때 특징이라 함은 뭔가 기록해둘 수 있는 방식이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면 때문에 그 춤추는 사람 자체가 몸이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좀 더 이제 발달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는 면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비해 몸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고 춤을 계속 추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싶은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매체에 기대서 기록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선 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꿈이 있다면 그거긴 해요. 춤으로 이렇게 벌어 먹고 살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춤을 공적인 일로 가져와서 전문 무용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도 있겠는데 현재는 그냥 일단 춤추는 순간 자체를 즐기는 자아가 제일 큰 것 같고 단수단을 일단 얘기하자면 제가 액면상 단장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단장격은 아니고 그냥 네 그렇긴 한데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수단은 그냥 처음에 그냥 춤 좋아하는 4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땀 흘리고 호흡 나누면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춤추자,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람들이랑 나누자 이런 정도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 그래서 따라추고 싶은 영상을 찾으면서 몇 번 따라췄던 거 올리다가 뭔가 4명이서 시너지가 확 날 수 있는 춤을 추고 싶은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진 순간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춤을 만들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 처음 창작 작품이 그래서 제가 안무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처음이니만큼 그냥 시도에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안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그 기획을 맡아서 했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그 회의를 되게 깊이 하면서 안무 자체에 있어서 실험이나 좀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업무를 얼마 전에 업로드하기도 했고 그렇긴 하죠. 네.
스트릿 댄스, 케이팝 댄스도 저는 막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 단수단 자체도 처음에 그냥 케이팝이나 그냥 그 실용무용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춤들을 처음에 추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창작으로 이어졌는데 그걸 현대무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제가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가 단수단의 춤이 뭔가 어떤 분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춤도 단수단에서 나온 그냥 저만의 춤도 사실 이건 스트릿 댄스다, 현대무용이다, 뭐 발레 한국무용이다 등의 얘기가 그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춤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용무용 하면 되게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최근에 또 수우파 영향 때문에, 근데 순수무용 하면 되게 어렵고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관람하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뭔가 타파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얘기도 춤추는 분들이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일단 그 댄스 이거를 이제 단수가 이제 단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단수하고 이제 무용단 할 때 그 단처럼 마지막에 그냥 단수단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 강용빈 씨라고 그 진짜 저희 비주얼 센터인데 그분이 지으신 이름이고, 한자는 굳이 붙였는데 둥글단 모을 숫 뭉칠 단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모여 뭉친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 작업에 쓰는 돈과 시간과 힘이 다 우리의 몫이니까 나중에 단수단으로 뭐 유명해지면 후원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단수단이 알려지는 것도 저희는 참 기쁜 일이고요. 네. 인스타 여기에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가 발바닥인 이유는 우선 발바닥이 그 유연했을 때 그걸 타고 올라와서 온몸이 다 약간 풀리고 좀 같이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뭔가 이렇게 인지했을 때 그냥 되게 편안함을 느껴서 원래 몸 풀 때도 발바닥을 마사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풀려 있는 날 춤도 잘 춰지고, 그래서 뭔가 제일 예민하게 인지하고 싶은 부위이기도 해요, 발바닥이. 근데 우선 몸을 쓰면서 발바닥을 그냥 땅에 곧대로 고정하기보다 약간 비틀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몸이 써지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이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특이한 동작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의 기반 같은 게 돼주는 것 같아서 발바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로 꼽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부위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발바닥이 불안하면 춤추는 것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균형을 잡을 일이 많다 보니까 균형을 일부러 잃는 거에도 발바닥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막
괜히 주물러 주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주무르기도 하고 막 발가락을 이렇게 서로서로 약간 찢는다 해야 되나? 그렇게도 하면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찢는다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스트링 치즈 찢듯이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해요. 이것도 선생님 누군가한테 배운 건데 이걸 알고 항상 찢하게 됐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떤 작은 부위가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동작은 아닌데 그 동작에 쓰이는 범위, 크기가 되게 다채롭게 변할 때 그 변화되는 연결 동작, 움직임의 그 순간을 좋아해서 만들자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좀 다이나믹한 범위를 쓰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크게 움직이다가 작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평소에 쟤는 너무 진심이다. 얘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긴 했거든요. 막 굳이 그렇게까지 막 진심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약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너무 다른 사람한테도 막 뭔가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리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비축해두거나 뭔가 강하게 내뿜거나 하려는 의지로 뭔가 방법적으로 뭔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진심이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춤으로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순간적으로 막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춤을 출 때면 그 이전에 실제로 진짜 비축을 해두는 개념으로 그 에너지를 대비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쓰임을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달력이나 호소력이 짙은 강한 얘기를 해야 될 때면 그 전에 조절해서 비축해두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대 위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밖에 있는 것도 좋아해요. 누군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자기소개할 때 사실 좀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 변화하는 어른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랑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떤 잘 걸러져서 좋은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계속 내 몸에 새롭고 다른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은 잘 걸러져서 남아있고, 그렇게 뭔가 내 자아가 나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거리들이
계속 잘 쌓여가서 그렇게 점점 뭔가 진짜 자아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잘 차곡차곡 담겨있는 그런 어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